내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들이밀면 안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이 파국인지 파국이 아닌지 단 3줄 만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성님 안녕하세요. 이전 사연이 너무 제 입장과 비슷해서 사연해봅니다. 정확하게는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19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40대 초반입니다. 내가 말했지? 3줄 만에 이 사연이 파국인지 아닌지 정해진다고 내가 말했지? 이분이 말하는 이전 사연은 요거예요, 요거. 저희 엄마가 거의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낳으셔서 저희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OMG,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뭐라니!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한 거니, 방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릴렉성. 일단 미성년자는 그래, 죄가 없어. 그럴 수 있는 나이야? 아니, 무슨 그럴 수 있는 나이야. 자아분열. 아하.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좋아 미치겠습니다. 좋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도 있었고 집안 사정이 겹쳐서 자퇴를 선택하게 됐죠. 고2 시절 내내 알바만 한 것 같아요. 알바가 잘 맞기도 했었고 공부는 고3 때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 약간 이제 끝까지 미루시는 스타일이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험 공부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시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독학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서 알바로 모아뒀던 돈으로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특해. 직접 돈 벌어서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했대. 멋있네요. 어린 친구가. 대단해. 처음에 그분을 만나게 된 건 검정고시 학원에서였어요. 왜 갔어? 학원 가지 말고 독학하지 그랬어. 참고로 정말 40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50대로 보이니? 저는 처음 학원에 들어갔을 때 쭈뼛쭈뼛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친구 사귀기에는 글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스크에서는 지정석이 아니니 편히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셔서 정말 아무 자리에나 앉았는데 그분의 뒷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학원의 인싸 같으셨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니야. 학원 수강생이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옆자리 아주머니랑도 얘기를 편하게 하시고, 아니 옆자리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고 왜 이분은 아주머니가 아닌 거야? 쿠키 같은 걸 가져와서 돌리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학원을 다닌 지 3일째 된 날 저에게도 쿠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요. 너무나도 다정하게 물어주셔서 여기서 1차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몇 살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다정해요? 예? 뭐가 그렇게 다정해요? 어떻게 하면 몇 살이에요를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나이를 속일까도 고민했지만 그냥 19살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하시더니 쿠키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 앞에 카페에 파는 수제청이 맛있어서 수제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제청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진짜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수제청 후기 남길 테니까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느낌표. 우리 사연자분 신났어. 마치 약간의 연애 스토리 풀듯이 풀고 계셔. 큰일이야. 번호를 먼저 물어보신 것. 왠지 모르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아주 그냥 첫눈에 반하셨네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때까지는 저도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번호를 드리고 학원 마치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수제청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밥 사줄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밥 사준다고 하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아니 사연자분! 심장은 항상 뛰어! 안 뛰면은 우리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야. 진정해. 내가 진정해야 되나? 몰입을지 고민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성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거라는 걸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 자기 전에도 그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졌고 손을 잡고 싶었어요. 아니 사연자분보다 20년을 더 살았는데 배울 점이 많아야죠. 안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학원 끝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근처 피자집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피식 웃으시더니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냐며 저를 고깃집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스친 듯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열심히 공부하라면서 한번 안아주신다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그래서 안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이 조금 힘들고 여기선 말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분께 카톡하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뒤로 유독 잘해주시긴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연자분에게 잘해주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안겨있는 채로 언니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언니라니? 난 아줌마잖니? 라고 대답하셨어야 됐는데 그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진심은 아니죠 이러고 넘겼습니다. 종종 제가 티낸 적이 많긴 했어요. 매번 잠들기 전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재워달라고. 거의 이제 자기 전에 전화하면 자기 된다고 말했던 내 자신 반성해! 반성해! 그럼 언니가 항상 저랑 전화통화를 유지한 채로 제가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정고시 시험이 4월에 있었는데 언니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야? 축하해줄 일 아니야? 저 사실 언니가 떨어지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이 떨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카톡으로 언니 앞으로도 연락할 거죠? 이렇게 보냈는데 언니가 응 당연하지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가끔 할게 이렇게 답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원 밖에서도 언니를 만날 기회는 있겠구나 싶어서 계속 연락했었는데 언니가 처음엔 연락을 받아주더니 그 뒤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고 저도 검정고시에 붙어서 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가 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 용기 내서 다시 연락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좀요. 내가 봤을 때 이 사연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연자분을 우리 언니께서 딸 같은 마음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고 사연자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 약간의 호감이 있나라고 이제 착각 아닌 착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언니는 그냥 잘 챙겨준 거고 동생 같은 마음에 자식 같은 마음에 근데 사연자분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관계를 정리해낸 게 아닌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사연자분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건 본인의 감정이 살짝 있어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본인 스스로도 20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감정을 느껴버렸기 때문에 연락을 끊으려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지 말자고. 그분이 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 흘렸어, 씨. 나 물 흘리면 대박의 증초라고. 대박의 대답을 하실 것만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요. 상매 같은 거에 티내긴 했어요. 사연자분이 티를 냈다는 얘기인가, 지금? 초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군요. 그 예시를 저로 들어서 약간은 후덜덜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프로필에 언니랑 만난 날부터 디데이 해놓고 거의 연애를 하셨는데? 노래도 연상한테 사랑 고백하는 노래로 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 또 있어? 언니가 저한테 남친 있냐고 해서 언니가 내 남친이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 초성 공격 1차 하고 디데이 공격하고 프로필 뮤직 공격하고 언니가 내 남친이지 공격까지 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눈치챌 법도 하고 이 킹받는 이모티콘 쓰지 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사연자분이 생각보다 티를 많이 낸 것 같은데요? 이거 웃을 일 아니라 언니가 알고 거리를 뒀을 확률이 높다. 근데 조성님이 좋아하면 티를 내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하면 티를 내라고 했던 제 자신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이걸 20살 연하가 연상한테 써먹게 될 줄은 몰랐지. 나는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연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야. 안 그래? 진정해.
나만 진정하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언니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래랑 연애하는 게 어떠세요? 스타일러야 돼. 좋게 말하면은 좋은 대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저처럼 릴렉송을 한 다음에 좋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랑 동갑은 너무 어리고 저는 성숙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좋은데 원래 나이가 좀 있으면 배울 점이 많아야죠. 그래도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랑 상관없이. 사연자분 되게 순정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조성님? 사랑은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들이밀면 안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성님한테 말하는 게 아닌데 무슨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니? 그 언니분 입장에서는 공포일 수 있어요, 사연자분. 참자. 19살이랑 싸우면 안 돼. 릴렉성. 뭐라고! 야! 내가 이러고 살아! 당구마. 웃겨. 웃긴데 안 웃겨. 안 웃긴데 웃겨.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